자, 상문조객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문이라는 거는 뭐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. 조객이라는 거는 뭡니까? 이거 문상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. 조객. 그래서 상문조객살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상문조객은 뭐냐면은 연지로 봅니다. 연지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여러분, 띠로 본다는 얘기죠. 띠. 그 사람이 무슨 띠냐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상문은 어떻게 보고 조객은 어떻게 보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어떤 사람이 만약에 즉 양띠인 경우에는 요 양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두 번째에 있는 사가 이게 상문이 되는 것이고요. 조객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문상객들이 오죠. 그래서 조객은 뭐냐면은 요 띠를 중심으로 해서 뒤로 두 번째에 있는 이 유가 조객이 되는 겁니다. 유가. 자,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요 원숭이 띠라고 한다면 5가 상문이 되겠고 하나 둘 뒤에 있는 술이 조객이 되겠죠. 그래서 요거를 상문 조객살이라고 하는데, 이 상문 조객은 세자가 완비되어야 작용을 한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즉 양띠인데 미가 있는데 지지에 미가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지지에 사주에 있는 그 지지에 사나 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, 미, 오 세자가 갖춰져야 상문 조객살이 구비가 되는 것이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만약에 원숭이 띠인 사람은 뭐겠어요? 오와 하나 둘 오와 술 그러니까 오신술 요렇게 석자가 사주상에 다 있으면은 상문 조객살이 구비가 된 거죠. 그래서 두 개만 있어도 해당이 없고요. 세자가 이렇게 해당이 됐을 때 상문 조객살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문 조객살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가 뭐냐면은 재물을 좀 탕진하거나 큰 사고를 당해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하는 그런 재앙이 항상 발생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재앙이 항상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상문 조객살은 띠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. 띠를 중심으로 앞으로 두 번째, 뒤로 두 번째 해가지고 세자가 구비될 때 그때 상문 조객살이 구비가 되는 것이고요. 자, 이렇게 세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, 세자가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또 여기에서 만약에 가임이 되면 대운 같은 데서 특히 세운보다도 특히 대운에서 겹쳐지면은 작용력이 더 크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문 조객살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대운에서 예를 들면은 상문운이 들든가 조객운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겹쳐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작용력이 굉장히 크다. 특히 대운에서 이런 분들은 재물탕진을 한다거나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 중에서 상문 조객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상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조객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우연찮게 이 대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객만 있는데 상문운이 들을 때 또 이렇게 상문만 있는데 운에서 조객운이 들 때, 이런 때에는
상문조객살이 구비가 되면서 그 운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신중하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 그 살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 사람들은 뭐 그냥 이거를 갖다 뭐 미신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이건 미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에 임상을 하다 보면,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문조객살은 상당히 잘 맞는 살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상문조객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, 우리가 이제 육친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? 육친론을 배웠는데, 이 육친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요 상문 같은 경우는 요게 미니까 이거는 화생토가 돼가지고 요건 인수가 되죠. 인수. 예, 인수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양반은 부모 혜택을 별로 본 사람이 아니구나, 부모 혜택이라고 하면 보질 못했겠구나 하는 그런 저거가 되겠고요. 또 예를 들면은 뭐 상문조객이 만약에 재성인 경우에는 마누라 덕이나 뭐 예를 들면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구나,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문이나 조객이 식상인 경우에는 자식덕이나 인덕이 없구나. 또 관성인 경우에는 직업 변동이 많거나,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 덕이 없구나,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요게 상문조객이 비겁인 경우에는, 비견이나 겁재인 경우에는 형제간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겠구나, 형제간에 좀 화목치가 못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뭐 거의 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요 홍념살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? 홍념살, 불구렁죄에다가 이거 뭐 연문을 뿌린다 할 때 그런 저거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끼가 좀 있는 살이다. 그럼 이 홍념살하고 뭐 도화살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? 도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겉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어떤 그 끼라고 봐야지 될까요? 매력,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거고, 홍념살이라는 거는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끼라고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끼가 좀 내재되어 있는 거다.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. 이 홍념살을 한번 보실까요? 홍념살은 보면 여기 갑이나 을인 경우에 지지에 오가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병인 일주, 정미일주. 요건 일주가 요거는 일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, 일간이 병인 경우에 지지에 인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일간이 정인데 지지에 미가 있는 경우, 요런 경우, 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지인이 있는 경우, 그 지인이 이제 그 말하자면 홍념살이 되는 거죠. 어떤 사람이 경인데 일간이 경인데 지지에 술이 있는 경우,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홍념살이라고 합니다. 신인데 일주가 일간이 신인데 지지에 유가 있는 경우, 일간이 임인데 자수가 있는 경우, 또 일간이 개인데 신금이 있는 경우, 이제 이런 경우, 요것이 이제 그 지지에 있는 경우에는 홍념살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자, 그래서 요거는 대개 보면 일주에 있는 경우 작용력이 좀 강하죠. 일주에 있는 경우 작용력이 강합니다. 홍념살은.
그 다음에 일주라는 거는, 일간과 일지를 합친 거를 일주라고 하죠. 그죠? 그러니까 그 일주에 있는 경우 자격력이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홍념살이 있는 분은 인기가 좋고, 어디 가든 인기가 좋고, 굉장히 사교적이다. 사교적이고,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능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다. 예능이나 예술에 좀 재능이 있는 경향이 좀 있다. 자,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일주에 이렇게 홍념살까지 있으면서 이제 그 진도화까지 있으면 여자는 기생, 남자는 작첩한다. 뭐 작첩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은, 좀 우리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기집질을 잘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홍념살이라고 하고요. 이런 분들은 항상 예능, 예술에 좀 재능이 있는 경향이 있다. 그리고 약간의 그 남녀 불문하고 허영과 사치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하는 것으로, 그런 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